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드라마 바로 쿠팡 플레이에서 나온 가족 계획이라는 드라마예요. 제가 왜 가족 계획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드라마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 한창 동안 올라가다가 맨 뒤에 이제 제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 주제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할까? 아니면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제작에 참여를 했으니까 좋게 좋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 굉장히 오늘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 가족 계획을 오늘 그래도 소신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입금이 됐네, 솔직하게 리뷰해버릴까? 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안 보신 분들도 있을까봐 이 가족계획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살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가족계획 보면 일단 배우분들이 굉장히 엄청 스케일이 좀 큽니다. 배두나, 류승범, 백윤식 님이 나오셔요. 이 외에도 조연 중에서도 이분 어디에서 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와, 돈 꽤나 많이 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고, 이 가족계획을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가족계획이라는 드라마는 진짜 가족이 나와요. 요렇게 누가 봐도 표정 보면은 뭔가 할 것 같죠? 수상하죠? 수상한 가족이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첫 화면이 아마 그걸 거예요. 이 수상한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이사를 오는데, 이사를 오다가 교통사고를 내. 누가 잘못했냐? 주인공이 뒤에서 박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과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운전 똑바로 안 해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류승범이 아니, 이 사람이 내 아내를 공격하나? 하고서는 그 사람의 울대를 팍 쳐버려. 그리고 기절시킵니다. 이게 첫 장면이에요. 누가 봐도 수상하죠? 그리고 더 수상한 점, 기절시킨 다음에 이 수상한 가족이 동물병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동물병원의 철장 케이스에다가 이 기절시킨 사람을 옷을 싹 다 벗겨가지고 거기에 가둬.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전개예요. 갑자기 이게 뭐지?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있어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근데 이 둘은 쌍둥이야. 그래서 이 둘 쌍둥이가 그 다음날 학교를 가거든요. 학교에 가면 누가 반겨주냐? 일진이 옵니다. 일진이 와가지고 얘네한테 시비를 걸어. 일진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얘가 굉장히 질이 안 좋아. 그래서 이 주인공 자녀들이 얘는 어떻게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거예요. 근데 하필 첫 화에서 이 엄마가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애들아,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 지금 이 일진이라는 문제를 엄마한테 말해서 엄마가 해결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친구가 그 일진을 기절시킨 다음에 엄마한테 데려가. 그리고 이 배두나가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개연성이 살짝 어랏하죠?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진짜 충격이야. 그 수술대에다가 그 일진을 묶거나, 그리고 애들 보는 앞에서 그 수술대에 올라간 그 일진을 고문을 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마 이거 보기 힘들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게 고문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얘네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아빠가 얘네 둘을 불러. 어제 엄마가 했던 일을 보여줄게. 그때 고문할 때 카메라가 하나 이렇게 찍고 있었거든요. 그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어제 이 엄마가 고문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 비디오에서는 일진애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얘가 최면술사였어. 최면술의 일종인데 브레인 해킹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너네 엄마는 사실 브레인 해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머릿속에 어떤 정보를 주입시킬 수도 있고, 삭제시킬 수도 있고, 변조시킬 수도 있고,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대.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이렇게 브레인 해킹을 할 수 있고, 이거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이야기를 해. 아니, 도대체 우리 가족은 무슨 가족이야? 사실 이 가족의 정체는 특교대라는 출신이에요. 비밀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들이야. 그래서 이 배두나가 어릴 때 얘네들은 애기들이었대요. 근데 이 배두나가 이 애기들은 무슨 죄냐? 그래서 이 애기들을 데리고 탈출을 한 거야. 그때
이 류승범은 이 배두나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같이 따라온 거고, 이 할아버지는 겸사겸사 같이 따라온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특교대에서 도망쳐 나와서 도망 다니면서 살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감상평. 자,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감상평을 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처음에는 기대하고 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능력물 혹은 뭔가 이렇게 가족들이 각자 능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이런 거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장르긴 해요. 그래서 뭐 해커도 나오고 싸움 잘하는 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1화를 보고 나서 보고 싶지가 않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손이 안 가는 드라마는 처음인 것 같긴 해요.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거는 진짜 제 취향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리뷰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이걸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호불호가 있어요. 이거 저 같은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딱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봐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 안 보는 게 좋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좋았던 거부터 갈게요. 1번 능력자물이거든요. 마녀나 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합니다. 되게 그런 거 있죠. 적당히 오그라드는 거. 너 같은 거는 내가 금방 이겨, 반만 죽여줄게, 막 이런 거 있죠. 조금 오그라드는 거를 참을 수 있고, 능력자물이 나와서 막 정의 구현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능력, 브레인 해킹, 이게 완전 초능력이라기보다는 현실과 판타지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진짜 판타지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하니까 현실적인 능력자물의 그런 매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력에 이끌리면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능력자물이라는 게 가장 큰 좋았던 점이었고, 그 다음에 몰아치는 사건들 4화, 5화, 6화부터는 사건이 연달아서 막 터져요. 다다다다다다닥 터지면서 4화, 5화, 6화를 막 몰입해서 보게 됩니다. 뭐야? 이러면서 보게 된다. 그리고 3번째, 초특급 배우. 이 배우들이 엄청 그 초특급 배우들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 대본만 보면 저게 뭐야 라고 할 법한 대사도 역시 대배우들이 하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달라. 그분들이 나왔을 때는 그 연기를 보는 맛이 있습니다. 특히 배두나 분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연기를 보는 맛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 3가지를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능력자물 좋아하고 배두나나 뭐 이런 배우들 좋아하고 그렇다면 확실히 볼만하고요. 안 좋았던 점 3가지가 조금 전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뭐냐면 첫 번째, 몰입감이 중간중간 깨져요. 저게 뭐야? 오그라드는 게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진 캐릭터가 나와. 그럼 1진 캐릭터가 이제 주인공한테 딱 만나면서, 야 반갑다, 내가 이 학교의 우애와 화합을 책임지는 우화 부장이야, 막 이런 대사들 있죠. 아니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딱 맞고서는 피를 탁 뱉고서는 이 정도면 되겠어? 막 이런 거 있죠. 중간중간 뭐야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게 의도치 않게 조금 깨져요. 뭔가 살짝 제가 봤을 때 해킹을 해볼까? 막 이런 거 있죠. 가끔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지는 못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쓸데없이 너무 잔인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잔인한 거를 잘 못 보거든요. 잔인한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고 잘 못 보는데 더럽고 잔인한 걸 오래 보여줘. 제가 사실 최근에 무빙이라는 드라마도 봤거든요. 근데 그 무빙은 볼만했던 게 잔인한 장면이 길어봤자 5초에서 10초가 안 넘어. 근데 얘는 고문하는 게 거의 메인이에요. 그냥 그 빌런을 잡아다가 고문시켜. 2번째 빌런 나와 고문시켜. 3번째 빌런 나와 고문시켜. 4번째 빌런 나와 또 고문시켜. 그냥 제가 느끼기에 고문 드라마야. 너무 잔인하니까 보기가 싫은 거예요. 넘겨. 제가 원래 드라마보다 안 넘기거든요. 너무 잔인하니까 넘겨요. 그리고 또 다른 빌런이 나올 때 개인적으로 걱정을 해.
쟤 또 고문할 텐데 빌런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또 고문해. 또 넘겨.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잔인한 장면을 넣어야 될까?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잔인한 부분을 조금만 덜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 근데 잔인한 거에 거부감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세 번째, 개연성. 이해가 잘 안 돼요. 캐릭터의 행동들이 공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해킹을 하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해킹을 하면 목사의 아들이 회장이었는데 그 회장의 핸드폰을 해킹해서 목사와의 관계를 미리 밝혀냈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저기서는 해킹을 잘하고 여기서는 왜 해킹을 안 했을까? 그 다음에 그 브레인 해킹 그렇게 잘하면서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사기 능력이잖아요. 솔직히 이거를 누가 대항을 해? 근데 왜 안 쓰지? 왜 저러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있는데, 그 아까 제가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한 명을 기절시키고 철장에 가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살인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탈출을 해. 그럼 탈출을 했으면 살아야 되잖아. 몰래 어디 가서 조용히 살아야 되잖아. 근데 동물병원에 다시 전화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얼마나 살인을 한 유명한 살인범이야 막 말하면서 갑자기 동물병원에 찾아가, 지 발로. 그렇게 당해놓고서는 갑자기 다시 당하려고 찾아간다거나. 제가 잔인한 부분을 넘겨서 봐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개연성이 조금 뭔가 스토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뽑은 좋았던 점 3개와 이거는 조금 싫었던 점 3개를 꼽아봤는데,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만약에 잔인한 거 오케이, 나 괜찮아. 아니 오히려 좋아. 그러면 오히려 좋고 히어로물, 예를 들어서 무빙이나 마녀 같은 걸 좋아해. 그러면 너무 재밌게 볼 겁니다. 가족계획이라는 드라마를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잔인한 걸 싫어하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로. 저는 영화에서도 잔인한 게 있으면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눈을 돌리고 있는 분이면 보지 마세요. 그냥 난 잔인한 거 괜찮고 좀 이런 신선한 초능력물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추천합니다. 재밌긴 해. 내용은 흥미로워요. 근데 저는 보기가 쉽지 않다.